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오늘도 책을 다룹니다. 저는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오늘은 책방송이 되겠는데요. 네. 온다리쿠라는 일본 작가, 정말 유명한 작가예요. 히가시노 게이고, 그 다음에 미야베 미유키, 이렇게 장르 문학 있잖아요. 네네. 주로 추리, 미스터리,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대표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그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그 장르 소설? 네. 장르 소설이 있었잖아요. 어떤 작품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 꿈꾼 듯이 아련히 떠오르는 거 얘기한 거죠? 네, 그렇죠. 뭐 알고 말하는 줄 알았어. 아니요. 그냥 이렇게 막 들어오네. 네가 기억할 줄 알고요. 어떤 장르 소설이 있었을까? 야경이 있었죠. 야경. 그죠. 네, 야경이 있었는데 오늘도 뭐 장르 소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야경 그 단편 모음집이었는데 네, 그것도 단편. 이번에 밤의 피크닉 같은 경우에는 한 편의 긴 장편이고요. 주로 그런 장르 소설, 미스터리 쪽을 써오던 작가가 이번에는 미스터리나 추리 쪽이 아닌 약간의 성장 소설일까요? 밝고 경쾌한 성장 소설을 쓴 작품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네. 이 사람이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일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을 썼다는 게 좀 잘 안 믿겨지더라고요. 특이하죠. 네, 특이하기도 하고 이 작품 자체는 되게 그냥 밋밋함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네, 처음부터까지. 밋밋하다고 표현하는 거야? 담백하다고 표현해도 되는 거네. 그렇죠. 담백하면서 밋밋하면서 그냥 안 좋게 읽었구나. 아니요. 저는 괜찮았는데 그 A4 용지보다는 좀 더 약간 두꺼운 네. 흰색 도화지 같은 그런 사절지 있잖아요. 사절지. 네. 사절지를 쭉 깔아놓은 느낌의 소설이거든요. 그렇게 읽었군요. 네. 네, 우리가 이 소설 밤의 피크닉을 얘기할 때 우리 전회 책 방송 했었잖아요. 그 이시다 이라의 네. 라스트. 라스트. 그거랑 한번 연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청춘 소설, 이 밝고 경쾌한 소설을 써왔던 작가가 모처럼 장르 문학 가까운 그런 어둡고 침울한 현대 사회의 병리를 담아낸 그런 작품을 시도한 거였다면 이번 밤의 피크닉은 주로 추리나 미스터리, 일본 장르 중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장르 소설에 그것도 대표 거두급 작가가 이번에는 좀 청춘 소설을 써보겠다고 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두 작품이 약간 교차하는 지점이 있다. 네, 마치 우리나라도 황석영 씨가 작가가 몇 년 전에 개밥바라기 별, 예. 그 청춘 성장 소설을 하나 내놨었잖아요. 네. 그런 식의 그거 잘 하나의 됐어요? 도전이 되는 거죠. 그것도 잘 됐죠. 이거 요즘에 계속해서 제가 약간의 일본 소설을 이것도 제가 선택한 책 아닙니까? 네. 예, 제가 일본 소설을 또 선택했는데 제 지인이 제가 이거 책을 읽으면은 잘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네. 제 개인 SNS에 이거를 좀 이렇게 적어놔요. 네. 옮겨놓는데 지인이 왜 요즘에 약간 비속어기는 합니다만 그 쪽발이 책만 읽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지인이에요, 대체? 근데 저는 이게 특이한 분이시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군대 장교 출신이라서 네. 되게 그런 투철하시구나. 그렇죠. 주적 의식이. 특수부대 또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전사 출신이라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강한 그런 예전 네. 회사의 후배입니다. 또 후배세요? 네, 후배인데 요즘 왜 쪽발이 책만 있냐. 내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 후배로 들어와서 깜짝 놀랐던 게 전화번호 등록을 했는데 네. 카카오톡 있잖아요. 네. 거기에 사진에 얘는 진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입니까? 그 장군님이 계셨어요. 미국의 장군님이 계시죠? 네. 예, 가장 유명한 장군. 메가드 장군님이요? 네.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갖고 네. 지금 헤맸구나. 메가더 장군님이 이제 만세를 외치고 있는 그런 사진을 옮겨놓고 이제 회사를 입사를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네. 근데 이분이 좀 웃긴 게 한미일 동맹이거든요. 네. 근데 또 일본을 쪽발이라고. 네, 일본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쪽발이 책만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좀 눈에 많이 가요. 눈에 많이 가기도 하고 글을 좀 빨리 속독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역을 잘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술술술 좀 익혔거든요. 네, 이게 번역할 때 그 어송 구조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워낙 일본 소설 자체가 문장이 경쾌하고 생각이 많이 필요 없이 그냥 그 문장 읽어보면 쭉쭉 이해되는 그렇죠. 그런 식의 소설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한국 소설가님들을 뭐 비판하거나 뭐 이렇게 내려보는 건 아닙니다만 그 보면은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시대극. 이미 표정이 비판하고 있는데 아니야. 깔아보고 있는데 지금 아니야. 너 목소리만 나오니까 괜찮아. 그 시대극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막 육남매 같은 시절 나오고.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다양한 이제 좀 장르를 좀 읽힐 수 있는 장르를 좀 찾고 있었는데 일본 책들은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방금 그 박기사 표정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허정무 감독님 표정이랑 비슷했어요. 아 예. 그따위로 뛰면 안 된다. 예. 그런 느낌의 표정으로 지금 한국 소설을 약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다양화된 그런 작품을 제가 아직 못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일본 이 작가들 네. 이 코너 같은 데 가면은 제가 알라딘을 가서 보면은 어느 버릇을 집어도 이게 좀 내용이 이것도 다르고 이것도 다르고 진짜 막, 다채롭죠. 예,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해도 일관성이 없다고. 집었을 때 청춘 네. 집었는데 사랑 집었는데 되게 막 다른 거 같은 작가가 썼는데도 다른 작품 그죠.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만화도 그렇고 일본은 진짜 콘텐츠의 그 다양한 폭넓음이 정말 상당한 것 같아요. 그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만큼 원래 좀 섬나라들이 약간 좀 개방적이기도 하고요. 또 성적인 걸로 뭐라 하려고 사이코들도 많고 정신적으로도 좀 그렇고 요번에 저기 보세요. 뭐 신한 그쪽만 하려고 해요 또? 예 맞습니다. 아 너무 지역적 발언이야. 이 지역적 근데 그 동네 좀 문제 많아 보이긴 하더라. 거기 군수 자체가 예전에 간통죄 있을 때 걸렸던 군수인데 계속해서 당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깝깝한 동네예요 진짜. 네. 예전에 그 김복남 살인 네. 사건인가요? 그 작품이 있었을 때 감독이 그 신안군에서 촬영할 때 시체를 발견했다라는 인터뷰가 요즘 들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미상의 시체죠. 네. 그 시체가 발견된 거를 그 영화를 찍다가 한 몇 년 전에 그걸 했는데 그 인터뷰가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거 보세요. 약간 섬이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진짜 무서웠겠다. 고려시대나 이때 내가 지방 관리로 가거나 그렇죠. 관리면 차라리 낫죠. 네. 예, 그쪽에 갑자기 갈 일이 있었다 치면 무섭긴 했겠어요. 무섭죠. 그 영화 있긴 하면 진짜 이런 곡성이나 이런 게 진짜 이 현실에서 그 접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섬뜩섬뜩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 막 이런 게 요즘 막 떠도는데 무섭더라고요. 아, 그 주민들 하는 얘기도 진짜 끔찍한 얘기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인터뷰들. 저는 이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전혀 이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그렇죠. 당연하다. 예, 여자가 잘못했다. 대단하죠. 네,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깝깝한 이야기 떠나서 우리 일본 소설 하다가 네, 온다리쿠 이 작가는 되게 경쾌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인도 출장 가시기 전에 네. 인도 가서 읽어보라고 줬던 책 읽었습니까? 그 야구 관련 책이요? 그거는 또 일본 야구죠. 안 읽었어요, 그거 아직. 조만간 읽고 제가 오겠습니다. 그거를 SNS에 올리니까 그 지인이 또 다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독특한 색깔이네요, 그치? 네, 쪽발이하고 얍삽이 야구인데 그런 걸 못 들어봅니까? 근데 야구 책이 아니죠. 네. 네,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그 책도 빨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방송을 몇 번 했던 이제 천 작가님이 추천해준 책이라서 아, 그럼 또 독특한 스타일이겠네요. 네, 거의 막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뇌하수체가 흐를 뻔했어요. 있다가 뇌하수체가 막 흐를 뻔하고 막 진짜 천 작가는 진짜 색깔이 너무 독특해요. 네, 진짜 그 책을 보면은 천 작가의 색깔이 어떻구나라는 거를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친구는 색깔을 좀 바꿔야 됩니다. 네, 좀 열심히 글을 쓰고 있을 텐데 아무튼 그분이 추천해준 책을 나름 잘 읽었는데 얼른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밤의 피크닉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예, 작가는 온다리쿠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명한 작가고요. 1964년생이에요. 네. 와세다 대학교에서 이제 교육학부를 졸업을 했습니다. 명문대 나왔네.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했던 거고, 여섯 번째 사요코라는 91년작으로 어떻게 보면은 데뷔를 한 거죠. 네. 그 데뷔 작품이 이제 일본 환타지 노벨 대상 최종 후보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상을
보고 나서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일본 판타지 노벨 대상. 이런 거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되게 공모전 형식으로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만큼 장르 소설이 좀 대접받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옛날에 뭐 무협이나 판타지 같은 거 보다 보면 공모전 한다는 얘기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뭐 청어라, 뭐 황금가지 막 그런 주로 문학사들 있잖아요, 출판사들. 네네. 근데 약간 우리나라에선 좀 천대받죠. 순수 문학이 되게 굳건하게 우리는 무게 있는 소설들이 무게감 있는 소설들이 좀 대접받고 그런 장르 소설이 부대접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예, 특히나 이 지금 밤의 피크닉이라는 작품이 2005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제 26회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 신인상을 받았던 작품이고 이제 서점 점원들이 가장 팔고 싶은 책을 투표를 선정하는 그 투표에서 서점 대상을 또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2006년도 1년 뒤에는 뭐 유니지아라는 제품으로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도 받았고 굉장히 좀 다양한 작품을 쓰는 작가가 온다리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미스터리, 추리, 공포 뭐 이쪽에서 활약을 하는 작가인데 이게 작가가 그래도 미스터리, 추리, 공포가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비슷한 예. 장르 문학이라고 해도 조금씩 다른데 그런 작품들을 다양하게 쓰다 보니까 온다리쿠는 정말 다채로운 소설을 쓴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밤의 피크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성장 소설이거든요. 네, 그렇죠. 전혀 미스터리, 추리 이런 쪽이 아니에요. 일정 부분 미스터리하고 추리의 부분이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장르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잔잔한 성장 드라마 속에서 어떤 밝혀지지 않은 것, 그 미지의 것, 확인되지 않은 것의 요소를 넣어놔서 계속 끝까지 읽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서 정말 몬다리쿠의 작품 중에서도 특별한 위상을 가진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작품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보통 번역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일본 그 작품을 번역하시는 분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보통 양옥관 씨가 좀 유명하죠. 양옥관 씨. 네, 그 하루키 작품들 많이 번역하시고 예. 그 이시다 히라아카 그 러스트 같은 작품 이런 것도 번역하셨고요. 네, 많이 유명하시죠. 네, 이 작품은 이제 그분이 하신 건 아니고 다른 분이 하셨는데 어찌됐건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역을 권나미 어떻게 씨가 지금 또 깔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은근히 허정모 얼굴 또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전혀요. 눈 깔 때 홍명보 얼굴처럼 포커페이스라서 하란 말이에요. 다 알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게 저도 읽으면서 좀 문장 자체가 되게 좋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약간 번역을 하면서 같은 일본 문학이지만 조금은 재미없게 읽히는 느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4절지의 느낌이 굉장히 좀 많이 나요. 까는 거 맞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일단 줄거리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뭐 줄거리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걷는 겁니다. 400페이지가 넘는데. 네, 저도 이게 참 그래서 4절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큰 에피소드나 뭐 그런 게 뭐 놓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고등학생이 고등학교의 이제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떤 걸 한다,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걸 한다는데 여기 주인공이 나오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졸업 그 매년 이벤트로 행군을 합니다. 여기서는 야간 보행제라고 해갖고 약간 예쁘게 표현을 했는데 행군이죠. 네. 행군을 하는데 밤을 새워서 거의 80km를 걷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죠. 뭐 도우루랑 다카코인가요? 네. 예, 아무튼 주인공들의 이제 숨겨진 이야기나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던 약간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되게 순수하게 그려냈죠. 네. 이게 만 하루의 이야기예요. 아침 8시에 다 같이 교문을 나서서 다음날 8시에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80km를 걷고 돌아오는 이야기고요. 그 시간 진짜 24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내 걸을 뿐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1년 동안 2년 동안 그보다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만 24시간 동안 걷는 이 행사를 통해서 해결되어 버리는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줄창 걷는 이야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걸으면서 또 반대로 어떤 일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인데 되게 단순하고 진부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단조롭고. 사실 이렇게 80km면은 이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 중후반이 되면 이제 말이 없어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행군을 또 해봤으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노가리를 깔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도 고딩들이 네, 고딩들인데 여자애들인데 사실 그런 점이 없는데 그건 약간 현실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 소설에서는 되게 독특했어요. 그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어떻게 보면 문화로서 그 80km를 걷는다. 밤을 새워서. 네. 이게 되게 독특했고 만약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입대하는 것 자체가 네. 뭐 이렇게 무조건적인 입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색다르게 이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게 군국주의의 폐해에다가 증명제가 없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서 당연히 이 정도 행군은 또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결코 낭만적일 수 없거든요. 이게 초반엔 낭만적이죠. 저도 예전에 행군을 할 때는 항상 한 3시간 정도는 되게 좀 좋았어요. 3시간? 네, 왜냐하면 괜찮네, 이제 3시간. 네, 바깥 뭐 멀리 나간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위병소 밖을 나간다. 뭐 민간인도 보고 많이 보고 밤새서 걷고 이야기도 좀 하고 별도 보고. 네, 그게 한 3시간 가고 이제 보통 12시 정도 되면은 육개장을 줍니다. 네. 네, 육개장을 먹고 나서부터는 여기서 라면 육개장입니다. 예, 라면 육개장이요. 네, 그러면 이제 말이 없어지죠 서로. 네. 그리고 발만 봅니다, 발만. 이렇게 뭐 노가리를 깔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도 초반에 저도 한 그 육개장 먹기 전 까지는 항상 그 뭐 예전에 훈련소에서부터도 그랬고 자대 와서 이제 유격할 때도 그랬고 나중에 고참이 됐었을 때도 저는 한 육개장 먹을 때까지는 굉장히 좀 신나게 걸었어요. 예,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네. 주변에 막 말도 많이 걸고 화이팅도 좀 불러놓고 나 육개장 먹고 나서는 이제 계속해서 발만 보고 그런 경험이 있죠. 네. 저도 걷는 거 좋아하고 그렇지만 이게 완전 군장 내고 이렇게 또 걷고 이게 좀 그렇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재미있게 걸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좀 그 남녀 공학의 특수성이 또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요. 그게 네, 옆에 굉장히 여자애들이 센것 같이 걸어가고 또 이 소설만 읽으면 미녀들이 되게 많아요. 네,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학교 일상적인 학교에서 만날 수 없는 이거 무슨 예고 같은 거 다니는 마냥 그렇죠. 미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걸을만 나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맞아요. 그 운전병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행군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보통 5톤 이상의 차를 네. 몰다 보니까 이제 포 같은 거를 그냥 그 트레일러에 싣고 다녔거든요. 싣고 다녀서 유격은 안 하겠거니 항상을 생각했었는데 이제 굉장히 좀 군인 정신이 강하신 대장, 뭐 대대장, 뭐 이런 분들을 만나면은 차를 갖다 놓고 다시 택시를 타던가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걷기. 아, 참 억울했어요. 아무튼 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되게 또 기억이 나네요. 네. 억울해하면서 욕에 욕을 퍼붓던 장면. 네, 안 무의미한. 예, 지금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 당시엔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진짜 욕에 욕을 상욕을 하고 생겼던 그런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병으로 입대하면 안 돼요. 네. 저도 이 괜한 고생에 대한 그런 낭만 같은 게 있어서 괜히 그 GOP 지원해서 전방으로 갔다가 진짜 엄청나게 후회했습니다. 예, 그런 거 다 후회합니다. 네, 근데 좋은 데로 가야 돼요. 네. 갔을 데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어떤 자리로 가느냐.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거든요. 네. 걔네는 뭐 하는 것도 없으면 돈은 더 받아. 그럼요. 장그들. 많이 왔죠. 네. 부럽더라고요. 개같습니다. 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혀 그 군대와 상관없는 소리라고. 이거는 상관없고 그냥 행군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한 거고. 행진이라고요. 보행제. 네, 보행제. 이거는 보행제입니다. 보행제. 네. 예, 이게 참 색다르게 다가올 수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 네. 고등학생들이 밤새 걷는다는 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나는 왜 남학교를 다녔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네. 이 공학을 다니면은 이런 이벤트들도 벌어지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우정이 이제 더 그래서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남자애들끼리도 막 우정이 그려지고 여자애들끼리도 우정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돌이켜보면 그 남학교에서의 우정 같은 건 칙칙해 보여요. 회상 가면. 그렇죠.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죠. 네. 그래서 역시 자연스럽게 공학을 다녀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진 사회예요. 네. 우리도 일본이. 10년 후에 또 따라가나요? 예, 이건 저희가 10년 주기이기 때문에 요즘엔 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남녀공학이. 아, 왜 남학교 여학교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일제 그 잔재예요? 모르겠네요. 이게 뭐 같이 있다고 해서 무슨 걔네가 바로 붙어가지고 뭐 문란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거의 없었잖아요 요즘에. 아 그래요? 미국에는 무조건 없을 거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게 저는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일본 잔재 그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는데 뭐 이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또 되게 남녀공학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참, 딱 그때, 그 시절에만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잘 그려낸 소설이라고는 생각이 또 들어요. 저 같으면은 이 소설을 이렇게 두껍게 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것도 제주예요. 그 진짜 제준 게, 이게 24시간 동안 걷는 얘기를 주고 장창 써갖고 끝나지가 않아. 네. 소설이 계속 있는데. 저 같으면은 이거 한 200페이지 안쪽 180페이지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딴 거보다 또 깁니다. 네. 상당히 긴 소설이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이야기를 썰을 풀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 네. 뭐로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한 뭐 에피소드나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걸으면서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 바람핀, 아버지가 낳은 그 배다른 자식, 네. 남매가 이제 서로를 이해해가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 그냥 이 보행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심하죠. 그리고 이거 읽다 보면은 전 그런 게 되게 부럽더라고. 가만히 있는데 자꾸 여자애들이 좋아해줘. 아, 그런 거 좋죠. 또 날 좋아해주는 게 다 미녀야. 네. 이런 이 만화 같은 설정들. 너무 부럽더라고요. 질투도 하고. 네. 저는 근데 소설 보면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 네. 위험성이 약간 따른다라는 좀 느낀 게 이제 배다른 자식이잖아요. 네. 남매인데 어떤 애가 남자애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여자애가 약간의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전혀 그런 쪽으로 안 갔죠. 네, 안 가서 다행이에요. 네, 둘이 서로 끌림을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라서 좀 섬나라 특징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이제 고등학교를 다시 갈 일은 없겠지만 무조건 가게 되면 남녀공학을 가야 한다는. 나중에 애기 나면 남녀공학 보내면 되죠. 네. 애기 나면요? 네. 우리가 아니구나. 넌 결혼했구나. 네. 나는 애기를 낳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애기는 낳을 수 있죠. 결혼을 해야 낳지. 뭐 요즘에 유행 많이 하잖아요. 뭐 코피나. 진짜 지랄한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소설에서의 한 대목 그냥 읽어드리면서 마칠게요. 벌써 맞아요? 할 말이 없잖아. 너는 할 말 있어요? 그렇죠. 계속 걸어요. 24시간 걷다가 결국은 꼴이 납니다. 이게 웃긴 게 이게 안전 분장을 안 하고 가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자애들도 가는데 여자애들 약간 무시하는 발언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체력적으로. 재밌는 캐릭터들도 많이 나와요. 그 미국에서 온 친구도 있고요. 네, 다양한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를 통해서 다채로움을 좀 주려고 했던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페이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막상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진짜 소소해요. 그렇죠. 너무 소소해서 뭐가 진짜 아무것도 특색이 없어 보일 정도로 소소한. 이거는 읽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2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자꾸 손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안 잡히고.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엄격하게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꽉 막혀 있던 어떤 소년 하나가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니라 막 느끼고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데라는 걸 깨달으면서 끝나는 동시에 그 여자 이복 형제와의 그런 것들도 느끼면서 끝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되게 네. 읽을 때만큼은 저도 되게 순수해지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너는 책장 덮으면 바로 타락하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읽을 때만큼은 그랬으면 좋은 거죠. 네. 네, 어쨌든 읽을 때만큼은 되게 순수해지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캐릭터들이 뭐 이렇게 탈선하는 캐릭터나 뭐 비행 청소년 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소설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게 약간 저는 이 소설을 별로를 읽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걸 대단하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이 걷는 행사, 보행제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군국주의의 폐거든요. 이게 되게 사람들을 군대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행사를 같이 하게 하면서 그게 마치 뭐라도 됐냐. 근데 이거를 되게 대단하게 표현하는 게 마치 일본의 가치를 어떻게 중간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거는 일본인의 그런 어떤 특수한 뭔가가 있는 거다. 그 미국 간 친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동생한테. 그렇죠. 네. 너는 이해하지 못해. 이거는 어떤 대단한 행사야. 정신적으로. 근데 그게 어떻게 대단한지를 이야기를 전혀 하지 못하면서
이 속에서의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서 억지로 드라마로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되게 많은 학생들한테 족같은 행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갔다 오는 거.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막 꾸며내는 듯한 느낌. 저는 약간 그런 게 별로였어요. 궁극주의면은 남녀공학이 아니어야 될 텐데, 그죠? 두 가지가 결합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많았지? 그게 내가 보기엔 그 맞는 것 같은데. 네. 일본 영향.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약간 지루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건남일 씨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문제도 약간 있지 않았나 네, 개인적으로는. 뭐 전반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그래도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있다면 이 대목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어른들의 사회라는 것은 이상하다. 누구나 입만 열면 훌륭하고 바른 말이 튀어나온다. 일견 대단히 엄격한 룰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상당히 엉망진창이며 칠칠 맞지 못하다는 것은 신문과 뉴스를 보면 이내 알 수 있다. 네. 되게 와닿네요. 네, 이거 진짜 맞는 말이죠. 어른으로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어른들이 입만 열면 딱 어떻게 해라 막 진짜 다 맞는 말 하지만 지들은 그렇게 못 살거든요. 네. 되게 순수한 입장에서 글을 썼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그런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딱 조언을 하고 싶은 게 네. 원다리쿠 씨한테 직접 한번 걸어봐라. 80km. 80km를 걸어보고 이딴 소설 쓸 수 있나? 자기 고등학교 때 한번 걸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럴까요? 좀 과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과장은 있을 수 있죠. 엄청 한 3, 40km 걸어보고 80km 걸은 것처럼. 양키 친구가 와서 막 저 위에서 네. 예, 그 자고 있다가 네.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런 거는 약간 약 올리는 행위인데 사실 그런 거를 보고 되게 막 반가워한다는 게 네. 약간은 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진짜 수십 킬로미터를 걷고 또 걷는 이 보행제가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 하지만 직접 걸어본 입장에서는 안 걷는 게 낫다. 이렇게는 나눠서 걸어라. 네. 산책을 해라. 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제목이 밤의 피크닉이에요. 왜 밤의 피크닉일까요? 밤새 걷는다는 거죠. 네. 밤에 소풍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소풍이랑 이렇게 걷는 거랑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데, 네, 희한해요. 진짜 이 작가가 안 걸어본 티가 난다는 거죠. 네. 네. 온다리쿠. 다 상상입니다. 제가 집에 온다리쿠 책도 몇 개 사놨을 텐데. 아 그래요? 네. 읽어봐야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저희의 책 방송은 마치도록 해야겠네요. 네, 오늘 살짝 벌써 지쳐가는 느낌이 나는 책방송이었어요. 네, 밤의 피크닉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방송들이었습니다. 저는 김기사였습니다. 예, 에스파 박기사였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